자, 이제 제1장 총칙 부분에서 이제 단기완성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있죠? 중개사 성격은 자,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일반법이다. 이게 기본법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자,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간법, 즉 공법과 사법의 혼합법이다. 중간 영역이다. 그래서 중간법 이렇게 표현한다. 자, 중개사법 성격을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부분을 보자. 자, 목적은 직접 목적과 간접 목적과 궁극적 목적 이렇게 구분하는데, 직접 목적을 보면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하는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자, 요게 이제 직접 목적이죠.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하는 사항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의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면 틀리다. 자, 개업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제가 누차 강조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는 의미가 완전히 틀리다. 자, 개업자 들어가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전문성을 자, 이제 간접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전문성 제고, 공신력 제고한다. 공신력 이러면 틀리다 그랬죠. 조심하시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자, 공정하게 육성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궁극적 목적으로서 국민경제 이바지, 이거는 그냥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 자, 재정 목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틀로다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란 뭐예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실 변경을 하는 일을 알선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죠.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업으로가 들어가면 틀리죠. 이거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란, 이 법상의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하면 뭐예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이라든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5가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법상 중개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알선만 해당되고, 여기에는 업자가 들어가면 틀리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관리의 실 변경, 이때 그 밖에 관리는 뭐도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래서 자, 금전 소유대차 알선을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일을 알선하는 경우는 뭐에 해당된다? 이 법상 중개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중개 유형에는 상사중개와 민사중개가 있었고요. 지중개와 참여중개가 있었죠. 자, 여기서 상사중개는 타인 간의 상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바로 상사중개고, 민사중개는 상사중개 이외인 것을 중개하는 거죠. 자, 상사중개 같은 경우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자, 이 무역상사 얘기를 일단 했었습니다. 이런 무역상사 그런 부분을 일단 이 장사를 알선하는 거죠. 자, 이제 민사중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라든가 직업중개라든가 그냥 혼인중개, 결혼중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지중개와 참여중개. 자, 지중개는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고 보수받는 것이지만 참여중개는 적극적 개입으로서 거래가 성사되지만 보수받는 거, 이런 유형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죠. 자,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로 한다. 그러면 일단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자, 3가지가 모두 해당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뭘 받고 의뢰받고,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뭐 한다? 업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한다. 요 3가지가 모두 해당된다. 이 업에는 계속성, 반복성과, 자, 여기는 계속성, 그 다음에 또 반복성 있었죠. 반복성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통념상의 뭐다? 사업 수행을 이것도 사업 수행 있죠. 사업 수행 이것도 업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 중개를 업. 여기 업이 빠지면 틀리죠.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 중개를 하는 이 업이 빠지면 일단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지만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용어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문구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문구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 놓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라도 틀어놓으면 틀릴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부분 보죠. 자,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한다?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그러면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공개사를 한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래요? 등록하지 않은 자를 일단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자, 아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죠.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입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뭘 얘기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개업공개사에는 일단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게 개업공개 종별인데요. 먼저 일단 개업공개사 부분을 보죠. 개업공개사 중에서 법인인 개업공개사 보겠습니다.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다. 근데 일반 법인은요, 이 법에 의한 등록 기준 갖추어서 등록한 법인을 일반 법인이라고 그러고,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뭐라 한다? 일단 여기서는 특수법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 자, 다시 한번 특수법인은 흔히 다른 법률을 정확히 표현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자,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지역협동조합, 그 다음에 또 이건 농업협동조합법에 있죠. 지역산림조합, 산림조합법,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역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은 등록 불효였죠. 자, 등록 필요 없다. 자, 여기서 보니까 등록 불료, 등록 불료, 등록 불료. 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어떻게 된다?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또 이 농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농지의 매매교환임대 차 하고요. 자, 지역산림조합은 임야, 임목에 대한 매매교환. 그다음 산업단지관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내 공장, 용지, 공장, 건물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는 거기에 유입된 비용무형, 부동산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개를 해줄 수 있다 그랬죠. 자, 일단 지역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업무보조 설정. 자, 얘는 자 1천만 원 이상이고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이것은 업무보증 일반 법인과 같이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 기준 자체는 전체적으로 적용 안 되고 분사업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속공개사. 자, 개업공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 여기는 누구도 포함된다?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고 했죠. 자, 일단 소속된 공인중개사에는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어떤 사원 또는 임원이에요?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이겠죠.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업무를 보좌하는 자. 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조할 수도 있죠. 자,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자, 그런데요, 얘는 누구도 포함한다. 조심할 것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몽창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누구만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여기는 일단은 공인중개사로서 이게 빠지면 틀려요. 업무를 수행만 한다 틀리고, 또 업무 수행 빠져도 틀리죠. 보조하는 자면 업무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문구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업공개에서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얘가 빠지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죠. 얘는 뭐 업무 수행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죠.
자, 그래서 이런 용어정의 문구 변화 같은 거를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